조문 A 계속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약정에서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해서 유효가 됩니다. 성립의 반대말은 불성립, 유효의 반대말은 무효. 그런데 말입니다. 취소라는 법률 용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잠시 멈춰서 생각하십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키워드로 치고 나갈 땐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생각할 곳에서는 생각하셔서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여기가 잠시 멈춰야 할 곳입니다. 성립했다 반대말은 불성립. 성립 후 보세요. 성립 후 무효, 유효, 취소 이렇게 진행하네요. 따라서 불성립에서는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성립의 반대말은 불성립, 성립 후 무효, 유효, 취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성립, 무효, 취소는 성립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니 불성립에서는 무효 관련된 법조문이나 취소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구조와 논리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진행할 겁니다. 잠시 여기서 둘이 매매 계약을 했다. 갑은 을한테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기고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긴다. 여기에 초점을 놓고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구조 속에서 봅시다. 일반 구조와 논리 구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요 계약법이 위로 올라가면 논리 구조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이라면 여기서 달라는 효력이 생기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달라는 효력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것이 유효가 아니고 고장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무효 취소가 되면 여기서 총칙에서 무효 취소가 나오죠. 무효이거나 취소일 때 만약에 무엇을 줬다 한다면 무효 취소가 되는데 만약에 무엇을 줬다 한다면 도로 내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도로 내놔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부당이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반 구조와 논리 구조를 제가 자꾸 노출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일반 구조로만 공부하시게 되면 내용이 정리가 안 됩니다. 계속 조각조각 난 모습으로 공부하십니다. 그럼 머리도 자꾸 뭐가 된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굉장히 멘탈 붕괴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여름과 함께 멘붕 오셔가지고 여름과 함께 사라진 수험생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반 구조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논리 구조를 통해서 보셔야지 차차 여러분들의 점수가 업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용 두 마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진행합니다. 여기 매매 계약하게 되면 하나는 부동산 재산권이고 하나는 돈이죠. 그래서 갑은 대금 달라는 권리, 채권이 있게 되면 을한테는 이것이 채무일 수밖에 없고요. 거꾸로 물건, 재산권 달라는 권리가 되면 이것이 갑한테는 무가 됩니다. 여기서 용 두 마리를 우리는 용 두 마리를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용 두 마리. 쌍용이죠. 쌍용이면 여기 무 두 마리니까 응용하세요. 응용. 쌍무가 되지 않느냐. 쌍용, 쌍무. 그래서 매매는 쌍무 계약의 가장 대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용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활용점정. 활용점정. 용을 그릴 때 마지막 논에다가 점을 찍죠. 그것이 활용점,
점을 찍는다. 점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활용 점정 마침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합격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안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속 저 밑에 있는 합격하고 싶은 이 욕망을 억누르지 마시고 입으로 한번 내뱉어 봅시다. 제가 3번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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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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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억눌려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계속 억눌려 있습니다. 나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갖다가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말을 하세요.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갖다가 말로 표현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세요. 나는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한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합격하신 합격생처럼 공부하세요. 계속 진행할게요. 후에 불났으면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인이 채무자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돈만 보지 마시고 쌍무계약에서는 쌍무니까 무가 2개니까 여기 대금 측면은 갑이 채권자가 되지만 이 재산권 물건에서는 매수인은 채무자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다음 성립해서 유효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제 쌍무계약 들어갑니다. 쌍무계약에서는 동시행관계란 말을 씁니다. 왜 동시행일까? 중도금 줄 때 을은 네 변제기고요. 그 다음에 갑은 줄 것이 없죠. 갑은 줄 것이 없습니다. 동시행관계 아니고요. 다음 잔금지급과 서류를 보게 되면 매수인은 잔금을 줘야 되지만 매도인도 서류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다. 동시행관계이다 아니다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 봅시다. 매매계약이 유효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 유효해서 동시행관계로 들어갑니다. 쌍무계약의 첫 번째 특질이 동시이행이죠.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미지를 갖다 드릴까 해서 마침 이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두 여자분께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싸우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한 장면입니다. 그럼 서로 머리끈을 잡아당기고 있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럼 이쪽에서 놔라, 아프다, 놔라. 그럼 저 생각 뭡니까? 놔라, 너도 놔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놀 때까지 나도 안 놀 거야. 버팅기는 권리. 버팅기는 권리를 우리가 항변권이라 합시다.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항변권. 동시행관계가 나오면 이미지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연상하시고 그럼 이것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서류교부 잔금지급이 동시행관계죠. 중도금 줄 때는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 항변권, 버팅기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버팅기는 권리. 그러면 서로 항변권이 있을 때 첫 번째 갑이 서류를 줍니다. 그러면 을이 만약에 잔금을 주지 않죠. 그러면 을은 항변권이 없어요. 그래서 을은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갑이 서류를 안 줬을 때 그죠? 을도 잔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밑에는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을 때는 지체 책임 면제받는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항변권하고 동시이행하고 지금 계속 용어가 나오고 있죠? 이행지체란 이 용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변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책에 있는 거 다 중요하다고 1번부터 계속 뭡니까? 다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또 강의 때 다 이해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나서 의자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것은 다 내 것으로 만들려다가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 일을 생각하면서 공부할 것. 각 파트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항변권이 있으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체만으로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다. 그 자체체만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 중에서 여성 수험생들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 안 하시려고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성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예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그 자체로 누구든지 다 이쁘다 이런 얘기예요.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예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전부 다 그 자체로 뭐다? 이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분이 예쁘다고 말을 해야지 이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뭐다? 예쁜 겁니다. 예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파트 갑니다. 여기 선이 딱 꺼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뭐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중도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은 변제기 아닙니다. 변제기 아닙니다. 따라서 동생관계가 아니죠. 이 말은 을께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을은 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변권 없는 사람이 만약에 채무를 뭐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지, 이행지체, 이점지, 이행지체에 빠진다. 그런데 여기서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을이 중도금 안 주다가 상대방 갑도 등기 서류 도래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그러면 여기다가 쭉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을이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이때 서류 교부하지 않죠. 내가 잔금 안 주니까 서류 안 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잔금 안 주는 것은 이행지체가 아니겠죠.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으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여기서 매도인의 주장입니다. 좋다. 네가 잔금 안 준 건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도금을 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다 여기도 이행지체고 여기도 이행지체. 이행지체 지연이자를 다 내놓으라. 그런 뜻이 들어갑니다. 지연이자. 다 지연이자 내놓으라고 매도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매수인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중도금 안 준 거 미안하다. 여기는 지체지만 여기는 내가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을이 주장합니다. 이런 양쪽의 주장이 들어오면 법원 판사는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한쪽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매도인, 판사께서는 이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매도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이쪽이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잔금, 서류 교부하고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죠. 결국 잔금 이전 못 준 중도금만 지체고 잔금 이후 못 준 중도금은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의 주장이 맞다는 거 기억하셔서 선이행 의무 지체 중 매도인의 변제기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생관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무슨 관계다? 네, 동시 이행 관계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판례가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정되는 것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부정되는 경우를 기억한다. 열거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세 번째는 경매가 무효, 네 번째는 권리금 회수. 이 각각 경우를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제가 치고 나갈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허가, 명령, 무효, 회수.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여러분들은 키워드로 그냥 기억하세요. 부정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졌습니다.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따라하세요.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이니 회수하라.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이니 회수하라. 이렇게 해서 키워드로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서 이해하시면 좋고 각각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면 좋죠.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험장 들어서 답은 그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월까지 넉넉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지 내 마음이 편해야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민법책 못 잡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키워드로 기억할 것은 키워드로 기억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합니다. 여러분들 클릭하시고 잠시 푸신 다음에 다시 오세요. 저는 그냥 계속 진행할 겁니다. 동생밖에 있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읽다 보면 판례 태도거든요. 여기서 읽다 보니까 이 무효란 단어가 나왔죠. 방금 전에 뭐랬습니까?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이니 회수하라.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이니 회수하라. 무효자가 나왔네요. 이렇게 키워드로 직관적으로 연결해서 답을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 읽으시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으면 맞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동생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읽다 보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그래서 임차인이 자신의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을 기재하면 그대로 대항력 확정일자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 가는 순간 이미 주인은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임차인한테 네가 등기 말소해야지 나 보증금 줄 거야. 동생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 모순입니다. 이것이 특별법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걸 이해하시면서 답을 맞히면 금상첨화 아주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힘들 땐 굳이 그렇게 안 맞춰도 된다는 얘기예요. 키워드로 기억할 수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있지 않습니까?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니까 회수하라. 명령자를 기억하시면 그래 이게 정답이야. 그리고 답 쓰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틀린 거니까. 공부는 이렇게 해 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